안녕하세요. VIP 아쿠아입니다. 물생활 중이거나 물생활을 시작하여 새로운 어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청소물고기에 대해 다들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을 것 같아요. 청소물고기는 흔하게 키우는 어종으로 대형마트나 동네 수족관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등급이나 발색, 희귀 정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대체적으로 저렴한 몸값에 키우기도 쉬워 초보자들에게도 좋은 물고기입니다. 오늘은 메인 어종과 어울리며 어항 청소까지 해주는 다양한 청소물고기들과 그 이외의 생물들을 탑5로 준비했습니다. 5위, 노란 발색이 예쁜 어항 청소부 애플스네일입니다. 노란색을 지니고 있어 옐로우 스네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쁜 노란 발색을 띄워 어항 전체를 화사하게 만들기도 하며 청소부 역할에도 충실한 달팽이입니다. 가격은 2,000원에서 4,000원 가량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며 구입 후 안으로 쏙 웅크려 있거나 물 위에 둥둥 떠 있어 죽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며칠 정도 두시면 수조에 적응하여 잘 기어다닙니다. 수조에 잘 적응한 애플스네일은 작은 동전만 하지만 성체가 되면 골프공 사이즈 정도로 성장하며 수명은 1년에서 4년으로 사육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온이 낮고 먹이가 조금 부족하면 수명이 길어지며 반대로 수온이 높고 먹이가 풍족해지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사육장은 벽을 타고 다니는 달팽이의 특성답게 탈출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 어항 상단과 물 사이의 공간이 15cm 정도 있어야 탈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애플스네일은 미끼보다는 바닥 청소에 좀 더 적합하며 한두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를 넣어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4위, 뿔뿔거리는 바닥 청소물고기 코리도라스.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특히 인기가 있는 코리도라스는 200종류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종류가 발견되고 있어 사육자들에게는 질리지 않는 열대어 종류 중 하나입니다. 크기의 경우 작은 것은 3cm부터 큰 것은 15cm 정도로 크기와 생김새가 다양하며 성격이 비교적 온화하여 다른 열대어들과의 합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분영하는 모습이 마치 물속에 강아지떼와 같이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어 5-6마리를 함께 키우시면 더욱 재미있는 생활 습성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도 쉽게 사육하기 쉽고 수조 내에서 번식이 가능한 종도 있어 산란, 부화, 치어에 사육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매력입니다. 물론 하층부에서 주로 생활하는 코리도라스만 사육하면 관상적인 측면에서 조금 모자란 감이 있으니 소형종으로 성장하는 열대어를 넣어 같이 사육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코리도라스는 청소물고기로 불리지만 이것은 코리도라스가 모래 속에 있는 먹이를 찾으려 모래 속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여 붙여진 것으로 결코 어항 속의 배설물을 먹는 청소물고기가 아니며 어항 내의 다른 물고기들에게 주는 사료 중 미세한 것들이 모래 속에 들어가 썩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3위, 전체가 붉은 와인빛이 도는 블러드메리. 새우는 비시림프 계열과 생이새우 계열 두 가지 계열이 존재합니다. 비시림프 계열의 새우는 몸의 모양이 이름 그대로 꿀벌의 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비시림프 계열의 대표적인 예로는 레드비, 흑비, 블루킹콩 등이 있습니다. 생이새우 계열은 새뱅이 새우들을 교잡하여 고정시킨 새우들을 말하며 대체적으로 비시림프보다는 키우기가 쉽습니다. 생이새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체리새우, 블러드메리, 블루벨벳 등이 있습니다. 붉은 계열의 새우를 떠올리면 보통은 체리새우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블러드메리는 체리새우보다 좀 더 붉은 와인색을 띄우고 있습니다. 생이새우과인 만큼 키우기가 쉽고 다른 열대어들과의 합사가 가능하며 이끼 청소와 열대어가 남긴 잔반 처리 또한 깔끔하게 정리해주기 때문에 생이새우의 선호도와 인기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블러드메리뿐만 아니라 새우를 키우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온도 조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적정 온도는 24도에서 26도로 온도를 맞추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급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여름에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줄줄이 급사하게 되어 새우를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 조건을 맞춰주면 알게 모르게 꾸준히 번식하는데요. 번식은 쉬운 편이지만 블러드메리의 붉은색 계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탈락 개체를 선별해 주어야 합니다. 선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색이 빠진 개체들이 반복되어 블러드메리만의 특징이 사라지게 됩니다. 2위, 빨판 같은 입으로 이끼류를 먹는 이끼청소부 안시. 청소물고기 중에서도 이끼를 잘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수초의 이끼를 없애기 위해 많이 키우는 청소물고기입니다. 안시는 우리가 수족관에서 볼 수 있는 비포
비파와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지만 30cm까지 성장하는 비파보다는 작게 성장하기 때문에 작은 수조에서도 쉽게 기를 수 있고 번식력 또한 강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수온은 24도에서 27도에 맞춰주신 후 안씨가 들어갈 수 있는 의시처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씨는 맥잇과 어종이기 때문에 물에 잘 가라앉는 친광성 열대어 사료를 주어야 하며 시금치와 애호박은 안씨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끔 영양식으로 넣어주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서 빠르면 8개월로 8, 9cm 정도가 되면 번식이 가능한 시기가 됩니다. 산란장에서 알을 낳고 기르며 몸에 딱 맞는 장소에서 산란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안씨의 길이와 크기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씨는 성화가 되면 12cm에서 15cm 정도로 성장하여 나중에 크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점 유의하시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 관상어 사육에 있어 인생의 동반자 비파. 입술이 빨판으로 되어 있어 수질을 악화시키는 잔여 먹이나 관상에 방해꾼 이끼, 물고기들의 사체 처리까지 해주기 때문에 수질 관리가 중요한 물고기 사육에 있어 필수가 되어버린 물고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파와 나비비파는 가성비를 자랑하는 훌륭한 수조 속의 일꾼입니다. 이들은 식사만 제공하면 하루 종일 급여도 받지 않고 유리벽과 조형물들을 청소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섬세하게 닦아주며 훌륭한 조수 역할을 합니다. 나비비파의 수명은 수조에서 10년, 15년가량을 살며 수족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수족관에서의 7cm가량의 크기에서 4배에서 5배 정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야행성의 일반 물고기와 달리 먹이에 대한 반응이 빠르지 않고 물 위에 뜨는 상성사료를 주는 수조에서는 더욱 먹이를 먹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쫄쫄 굶다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잠들기 전에 불을 끄는 사료를 주거나 전용 먹이를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먹이를 급여해 주시면 됩니다.